안녕하세요. 악신입니다. 동운아나텍 전자공시에서 사업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동운아나텍 이름이 조금 촌스러운 아이고 맞지? 그런데 이거 의외로 이렇게 무기가 있는 것 같아. 기대된다. 코스닥 상장 2015년 6월에 했고 연결대사 종속회사가 없다.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회사가 하나란 말이지. 아 너무 땡큐. 주식회사 동운아나텍 영문으로는 동운아나텍 이렇게 서울의 서초구 남부 순환로에 아리랑타워 9층에 있다네.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하는 게 휴대폰이나 태블릿, 기타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아날로그 반도체의 회로 설계, 아날로그 반도체 나중에도 나올겠지만 디지털 반도체, 아날로그 반도체, 반도체들끼리는 굉장히 속도가 빠른데 디지털식은 속도가 빠른데 그게 사람이 읽든지 사람이 신호를 주는 그거는 아날로그. 이게 해설을 못하겠다. 개발 및 일괄 외주 생산을 상용화하여 고객사에 판매하는 팹리스 설계하는 아날로그 반도체 회사. 자, 연결 대상에는 속하지 않는 관계 회사로 비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동운 인터내셔널과 동운 인터내셔널, 동운 차이나 리미티드 있다. 합자법인 JV로 설립된 선전 찰원, 찰원이 뭐야? 콜원 세미컨덕터도 중국의 4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41.68%. 이렇게 회사 연역 12년에 설립을 한 거예요. 12년에는 LG 이노텍의 LG 이노텍은 렌즈로 유명한 베스트 서플라이 어워드, 협력사 중에 어워드 뭐 이렇게 말하겠고, 글로벌 강소기업에서 12년에 선정, 13년에 2천만 불 무역타, 그리고 14년에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이런 건 괜찮지. 일하기 좋은. 2014년에 세계 인류 상품 AF 드라이버 IC 오토포커스 자동 초점 드라이버 IC 선정 산업통상부. 15년에 코스닥 상장, 코스닥의 라이징 스타로 선정됐고, 16년엔 월드클래스 300, 월덱스도 300이었고 윈스도 300이었고 비츠로셀도 300이었고 굉장히 많다. 이때가 공부했던 거지. 흔하다. 2016년 3천만 불. 17년에 코스닥 라이징 스타 또 선정. 요게 주목할 건데, 18년에 타액을 칩을 이용해 진단 디바이스 장치를 이용한 분석 방법 당뇨 혈당치 요거. 19년에 아몰레드 DC 아몰레드에서 다이렉트로 기술 이전 자산 양수도 계약 체결. 뭐 기술 그걸 계약 받았겠지. 그래서 2020년 타액당 측정 시스템 D 뭐 이렇게 영어로 되는 거 탐색 임상 계약 노원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2020년 12월에는 타액당 측정 시스템 을지대 병원에서 타액 임상 완료 및 승인. 이게 멋지다. 아이센스 같은 회사는 찔러서 피로 하는데 이거는 춤을 하면은 타액으로 하면 그저다 이가 맞지. 자, 자본금이 처음에 2015년에 코스닥 상장할 때 50만 주 일반 공모로 액면가 500원 공모를 하고, 15년엔 전환권 행사 전환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거,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거, 이걸 전환권 행사. 주식 배당은 주식으로 배당을 현금으로 주는 그냥 배당이 있고, 주식 배당은 뭐 10주당 한 주를 배당, 아니면 5주당 뭐 한 주를 배당, 이런 식으로 주식을 배당하는 게 있고, 무상증자는 무상으로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뭐 한 주당 한 주, 아니면 2주당 한 주를 주는 무상증자가 있고 괜찮은 거지. 자, 18년에는 유상증자 3자 배정, 누굴 딱 정한해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난 너한테 동수 니한테 3자 배정한다. 유상증자 얼마? 87만 주 500원에. 아니다 액면가는 500원인데 5,700원 30원에 3자 배당을 했다. 87만 주 전환 우선주,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 우선주 혜택을 주는데 요거를 전환시킬 수 있는, 나중에 보통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거겠지. 87만 주. 그리고 19년엔 주식 배당 19년엔 전환권 행사. 요 전환 우선주를 발행했으니까 전환을 했는 거야. 전환 우선주. 우선주, 보통주 전환, 보통주, 이게 다 보통주로 전환했단 말이지. 우선주를. 87만 주가 50만 주, 60만 주. 여기도 있으니까 전환권 행사. 이거 전환권을 그거 행사했다. 헷갈린다. 너무 자세히는 모르겠다 맞지? 숫자가 안 맞아 있긴. 하여튼 전환권을 행사했는 거예요. 전환 사채권 행사 35만 주 전환할 수 있는 보통주를 발행했다는 건가? 헷갈린다. 좀 헷갈리지만 일단 통과.
그런 식으로 요렇게 전환권을 행사했다는 거는 팔았다는 거겠지. 새로 교환 하에 좀 애매해. 자, 19년 9월 23일, 19년 12월 24일 전환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경우 주당 발행 가격은 우선주의 경우 한 주당 4,800원, 우선주의 경우 한 주당 5,730원. 1회차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는 사업보고서 제출 2021년 3월 18일 전까지 전환권 행사를 모두 반영했고, 이에 따라 미상환 전환사채는 사업보고 미상환 상환하지 않는 전환사채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은 전환사채가 없다 그랬지. 교환사채나 뭐 신주인수권사채 이런 거는 없다, 말 없잖아요. 다른 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발행 전까지 신주인수권사채, CB, 교환사채, EB, 그것도 뭐 BW인데 CB는 신주인수권 신주를 발행해서 사채하는 거고, EB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식을 교환해 줄 수 있는 거고, BW는 헷갈린다. 통과. 자, 현재까지 발행한 본드 워런티 맞는데 통과. 현재까지 발행할 2천만 주를 발행할 수 있는데 1,700만 주를 발행했다. 그 중에 180만 주가 우선주다. 상한 주식에 상한하는 게 39만 주, 기타 140만 주 보통주를 전환했다. 그러니까 우선주가 140만 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고 상한 주식을 39만 주를 보통주로 상환했고, 이 말이겠지. 그래서 지금은 1,700만 주 중에 자기 주식수 자사주를 160만 주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160만 주를 빼면 141만 주 1,410만 주가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다. 현물 보유량이 160만 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배당을 얼마 주는가 봤더니만 13기, 14기, 15기는 2020년, 19년, 18년, 13기에는 18년도에는 적자인 상태에서 마이너스 78억의 적자인 상태에서 이거 숫자가 단위가 78억 맞지? 78억인 상태에서 또 배당을 20원씩 그 주가의 0.4%. 19년에는 순이익이 66억,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순이익은 66억이네. 66억에 현금 배당률 0.7%, 50원. 올해는 7억의 흑자를 냈고 보통주의 0.2%, 20원의 배당을 지급했다. 자, 신규 사업 진출 18년에 체외 진단 의료기기 및 관련 소모품 제조 수입 판매를 딱 넣었다. 바이오센서. 그러니까 얘들이 포트폴리오가 기존에는 뭐 이렇게 카메라, 오토포커스, OIS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거기다 포트폴리오를 하나 더 넣은 거지. 어떤 거? 바이오인데 눈에 뭐 잘 띄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당뇨병을 침으로써 체크할 수 있는, 혈당 체크할 수 있는 기능. 이거 괜찮지 맞지? 딱 괜찮잖아. 아이센스를 공부해서 그런지 몰라 괜찮다니까. 그래서 이 하는 걸 보면 휴대폰, 태블릿,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아날로그 반도체를 회로 설계가 팹리스지 개발, 일괄 외주 생산을 상용화하여 고객이 판매하는 팹리스 아날로그 반도체 회사다. 주 납품처로는 삼성전자, LG전자, LG이노텍 국내 유수의 전자제품 제품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하웨이, 오포, 글로벌 IT 제조사로 공급하고 있고, 주력 제품인 모바일 카메라용 AF 드라이버 IC는 2010년 중반부터 지금까지 수량 기준 물량으로서는 세계 점유율 1위를 수상하고 있다. 전류를 컨트롤해서 이게 반도체가 아날로그 반도체는 전자기기의 구동기 필수적인 부품으로 전류를 컨트롤하여 인간의 명령 방식인, 인간은 스위치를 온오프 시키고 인간이 눈으로 그걸 해석하고 하는 건 아날로그 신호라고 할 수 있거든. 그 아날로그 신호를 전자기기가 인식하는 디지털 신호를 전환하거나 반대로 반대 역할을 하는 것을 아날로그 반도체라고 한다. 그래 디지털 시대의 전자제품은 미세한 감성적인 기능, 기계와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데, 따라서 휴대폰,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이게 블루투스 기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무선 이어폰 이런 거, 조명, TV뿐 아니라 자동차, CCTV, 노트북, PC, 로봇, 의료기기 등의 사람의 미세한 감지 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아날로그 반도체가 점차 확대되어 당사의 사업 영역의 점차 확대. 뭐 일례로 시리 부르는 거잖아. 시리가 이거 그 뭐고 뭐 부르는 거 있잖아. 빅스비 하면 그런 것들, 이런 거는
아날로그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이 디지털 반도체가 인식하는 그런 거, 아니면 뭐 빛이 밖에 빛이 밝음에 따라 사람 눈이 받아들이는 거는 조금 더 선명히 해야 되는 뭐 그런 건 아닐까. 하여튼 그런 것들, 음악이 흐르면은 음악에 맞게끔 또 이렇게 뭐 빛이 반짝반짝반짝 거리는 거, 그 왼쪽에서 소리 나면 왼쪽에서 같이 진동, 총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왼쪽 옆구리에 총을 맞으면 의자 옆구리 왼쪽이 막 진동이 막 떨린다든지 막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럼 멋지지. 반도체에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메모리 반도체 있다. 메모리 반도체 삼성에서 제일 하는 메모리 반도체, 뭐 DDR3, DDR4, DDR5 이런 거, 뭐 64기가 뭐 이런 것들 하는 거, 램이 있고 랜드 램, 롬이 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는 용도가 인간의 기억처럼 기억 기록, 요거는 뭐 SSD 이런 것도 쓰는 것들이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연산, 논리 작업, 정보 처리, 뭐 계산하고 이런 것들, 사람의 취하면 뇌에 하는, 디지털 반도체는 뇌라고 보면 되고, 아날로그 반도체는 사람의 오감, 운동, 이렇게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오감, 5가지 감각, 촉각, 통, 뭐 이렇게 뭐고, 오감이 뭐지? 5가지. 시각, 청각, 통각. 자, 반도체 기술은 크게 디지털과 아날로그 나눈다. 아날로그 반도체는 빛, 소리, 압력, 동작, 온도, RF, 뭐 주파수, 신호의 해석에 디지털 신호를 바꿔주며 디지털 연산 결과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변환해주는 전자기기의 구동적인 필수적인 거. 그러니까 기계와 기계끼리만 있으면은 아날로그가 필요 없는데, 그걸 사람이 컨트롤하고 사람이 알아먹어야 되니까 아날로그 반도체 필요하다. 디지털 반도체는 일반적으로 고속 연산 논리의 기능을 제공하며 아날로그 반도체보다 더 저렴하게 작게 제작할 수 있다. 왜? 기계만 알아먹으면 되니까. 디지털 칩이 아무리 속도가 빠르고 저렴하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응용 분야에서는 인간의 인터페이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반도체가 시스템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전력 관리, 입출력 관리, 센서로부터 신호 감지 해석 등이 다지만, 그래도 그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이런 말이지. 자, 사업 구조 보면은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아날로그 반도체는 하드웨어 소자의 설계와 완성된 제품의 제조 판매만을 전문하는 팹리스 업체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종합 반도체 기업 IDM이라고 하지. 달리 그 파운더리는 설계만 제조만 하는 회사 파운더리 TSMC 같은 거, 인텔도 파운더리 회사, 인텔은 팹립스, 인텔은 설계도 하잖아. 그런 것들이 있고, 삼성같이 자기가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하고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하는 걸 IDM 회사, 요 어보브 반도체 하는 거를 팹리스 회사. 또 어디고, 지금 여기 동훈하나텍도 팹리스 회사. 그럼 검사만 하는 회사는, 그건 검사만 하는 회사, 그거는 테스나 대표적인. 반도체 칩을 자체 생산 설계 후 반도체 칩 제조 전문 파운더리 공장에 맡겨서 웨이퍼를 원재료, 웨이퍼하면 월덱스, 웨이퍼를 원재료 매입, 웨이퍼를 테스트하고 패키징, 조립해서 공정을 다수 외주처를 통해서 진행하여 최종 아날로그 반도체를 고객사에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팹리스의 업체의 생산 방식은 수조 원에 달하는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 생산 설비를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가 필요 없고, 설치 유지 보수에 대한 설비 투자 위험성이 적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당사와 같은 기술 집중형 중소기업이 채택하기 적합한 방식이다. 외주처의 2원화, 3원화 외주처를 여기다 주고 저기도 주고 생산 캐파를 확장할 수 있어 급변하는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 그러니까 보면은 2020년에 국내 외주처의 외주 금액이 122억, 해외는 한 87억, 외주 비용이 국내가 한 59%, 해외가 한 41%, 패키징과 테스트, 합계 213억의 외주 비용을 지불했다는 거겠지. 2019년에는 184억, 2018년에는 154억. 보면은 그러니까 내수가 한 59%, 해외가 한 41%, 59대 41 정도의 비율인 비슷하다. 판매 방식은 국내의 휴대폰 세트 제조사로서의 판매와 국내 및 중국의 모듈 패널 업체로부터 판매하는 2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미주의 휴대폰 세트 업체,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 카메라 모듈 업체로 폭넓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카메라
또 있고 OIS가 폰에만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 노트북에도 들어간다니까. 노트북에 만약에 손떨림 기능 OS 옵티컬 아이 스테빌라이저 아이는 뭐야 학자인지 갑자기 생각난다. 광학 그 손떨림 스테빌라이저 이렇게 균형 잡는 영치거든. 그러니까 광학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새 머리는 가만히 있는데 몸뚱이리 막 딩딩딩딩 움직이면서 춤추는 거 댄서들 보면 몸은 가만히 있고 몸만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카메라가 가만히 있으면은 옆에가 충격을 다 흡수해 준단 말이지. 그런 게 노트북에도 들어가고 뭐 CCTV에도 들어갈 수 있고 맞지? 작은 것들은 폭넓게 구성될 수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완제품 제조업체로 이제 고객 중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화웨이, 오포, 샤오미, 중국 업체 등이 있고 디스플레이, 전원 IC의 경우 양사 모두 직접 부품을 선정하고 조달. 그러니까 양사 모두 LG나 삼성에 다 들어간다 이거지. 삼성 SDI, LG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모바일 기기용 제품군에서는 오토포커스 드라이버, IC 라인업 확대와 AV, VR 게임 모바일용, 차량 전장용, HD 햅틱 드라이버, TOF 드라이버, 지문 인식 모듈, 타액 기반 당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하나, 둘, 셋, 넷, 5개나 됐다. 근데 나는 이게 제일 커지 싶다. 타액 기반 진단 시스템, 디지털 헬스케어 신규 사업. 와, 장난 아니잖아, 맞지? 안칸 피 찔러야 되는데 춤으로만 하면 얼마나 편하노. 기존 라인업에서는 스마트 모바일 기술은 정체되지 않고 계속 발전돼. 카메라 기능이 계속 뭐 2, 3년 전 카메라도 좋은데 지금은 조금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진다니까. 그래서 OIS 광학줌 뭐 클로즈 루프 같은 오토포커스 드라이버의 이제 계속적인 신제품 개발 통해 후발 경쟁 업체의 진입 방어와 계속 후발주자도 자기들도 팔아먹으려고 만들어내겠지 맞지? 근데 그런 것들을 뭐 못 오게끔 자기들도 계속 기술을 발달시켜야 되는 거지. 오토포커스 드라이버 IC 경우는 메모리 기능을 추가하고 카메라 움직임에도 선명하게 찍을 수 있는 손떨림 방지 기능을 또 추가하고 계속 신제품을 계속 추가하는 거야. 좀 더 빠른 오토포커스 0.5초 걸리는 걸 0.3초 만에 막 키자마자 카메라 된다. 얼마 전에 지금 키자마자 카메라 뭐 하고 하는데 조금 더 걸리잖아요. 옛날에 비해서는 엄청 빨라졌지 맞지? 그리고 전기를 좀 적게 먹고 막 이런 것들이 시장에 요새 요구돼서 이 카메라만 설치하면은 배터리가 좀 더 오래 가더라. 얼마 먹지는 차이는 안 나겠지만 그런 것들. 또 그러고 또 두 가지 포트폴리오 중에 몇 가지 중에 HD 햅틱 드라이버는 HD 햅틱 드라이버 IC는 사용 목적에 따라 촉감, 진동을 제공하는 솔루션.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진동 뭐 이렇게 뭐 그 있잖아. 뭐 스마트폰 진동은 게임하다 진동하고 스마트워치도 진동하고 웨어러블 기기, 일반 게임기, 노트북 게임하다가 총에 맞으면 진동 오게 할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간다. 햅틱 드라이브 시스템이라고. 노트북, 자동차,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비포장 달리면 진동 오게 하고. 그래서 넘버원 햅틱 솔루션 기업이며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이멀전사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모든 HD 햅틱 어큐레이터와 호환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 여기서 호환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납품되고 뭐 되면은 뭐 커진다 이런 거. 지금 신규 스마트폰에 포스터치 기능이 적용되고 있으면 이는 중저가 스마트폰 포스터치는 이렇게 터치 압력 터치인가? 그리고 최근에 개발 완료한 햅틱 드라이브 IC는 소리에 반응하여서 더욱 차별화된 진동을 나타내는 알고리즘을 적용해. 소리에도 이제 반응하는 거. 모바일 기기, 차량 핸들, 그러니까 이거 오토모티브의 포스터치, 로봇, 게임이 이쪽에 많이 커지기다. 영화관 이런 데 맞지? 지문 인식 신규 사업 이런 것들은 신용카드에 이제 요 기능을 넣은 게 생체 인증 솔루션 핵심 기술이 지문 인식, 지문은 사람들 다 다르니까 홍채도 다 다르다 그러고 맞지? 지문 인식 알고리즘을 기술 개발 완료해서 프로메션과 글로벌 메이커들 협력을 통해서 신입 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센서를 통해 입력된 지문 이미지를 처리 패턴 특징 등을 추출해 스마트폰이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후 차후 입력된 지문 이미지를 제일 처음에 등록한 이미지와 비슷하든지 어느 몇 프로 이상 나오면은 인증이 통과 아니면 실패 이런 걸 결정하자 맞지? 그러니까 신용카드에서도 자기 지문을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게 있는 모양이라. 그 전원은 어디서 쓰냐고 신용카드 체크기에서 그 전원을 뽑았었는데 자기가 신용카드 딱 갖다 대면 딱 본인이 맞습니다. 그러면 남 신용카드로 결제 못 한다는 거지. 야, 희한하다 했지. 복사해도 안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신용카드. 멋지다. 맞지? 그래 나는 얘들이 전원을 어디서 땡긴가 싶었더만 외부 전원. 그러니까 그거 그 뭐고 카드 리더기에서 전원을 땡겨가지고 하는 거지.
알고리즘 개발부터 지문 센싱, 지문 패턴 추출, 비교 판별에서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타 경쟁 업체 대비 우수한 알고리즘 과 제품 사이즈가 10분의 1로 컴팩트하여 인식거리 및 인식 속도가 뛰어나다. 그렇지, 그렇지. TOF 드라이브 요것도 차세대 센서로 이미 주목받는데 요거 아이폰이나 이런 거 최근 신규 폰에 보면 요거 TOF 센서 있어요. 요거 적외선 뭐 그거 하면서 그게 맞지 싶다. 요거 하면은 거리 나와가지고 몇 센치 나오고 막 이런 그런 거 맞거든. 맞을게야. 비행 시간 거리 측정 이게 주파수가 빛이 돌아오는 센서 요 맞을게야. 내 거 11에도 있거든. 사용자 얼굴과 공간, 정보를 인식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증강현실, AR, 가상현실, 버추얼 현실, VR에 적용하고 TOF는 구조광, SL 방식이나 스테레오 카메라 방식 등 다른 3D 센싱 기술에 비해 멀리 있는 사물도 감지하는 게 이게 적외선으로 쏘니까 적외선인가 이렇게 하여튼 레이저로 쏘니까 빛을 쏘니까 TOF 기술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가전기기, 자동차, 사물, 인터넷, 기기 등 다양하게 왜 다양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지.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를 인식하면 사람이 있으면 보일러를 작동, 사람이 없으면 보일러를 끄다. 뭐 에어컨이 사람이 있으면 보일러를 켜고 사람이 없으면 끄다. 요렇게 생긴 건 사람이다. 요렇게 생긴 건 사람이다. 입력만 시켜놓으면 되잖아, 맞지? 그럼 그거를 인식하는 건 뭐다? 이런 센서인 거지. 아닌가? 맞겠지. 바로 이런 식으로 센서 기능 이렇게 쫙 65m만 가면 된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 TOF 칩 구동이 필요한 전류와 전압을 조정하는 드라이버 IC가 함께 장착되어야 최적의 성능을 제공한다. 이런 전류와 전압을 조절하는 TOF 드라이버 IC를 개발하여 국내 해외 유수의 전자업체에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그러니까 얘들이 포트폴리오 5개라는 거예요. 5개. 디지털 헬스케어의 신규 사업은 인류를 위협하는 5대 질병 중에 하나인 당뇨가 매우 흔한 병인데 성인 11명 중 1명이 당뇨를 가지는 꼴이고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의 기능 저하로 생기는 대사 질환으로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건가 너무 많이 안 되어서 단발적인 치료에 혈중 포도당의 농도를 이게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면 이렇게 뭐 합병증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 그래가 많이 내장 기관이 파괴되는 그래서 막 손도 못 쓰는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은 계속 당 체크를 하는 거야. 당 떨어졌다 뭐 먹어야 된다 하는 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하루에 3번에서 10번의 혈당 체크가 수만. 혈당이라는 거는 피를 체크한다는 거예요. 피로서 당뇨병을 체크하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기술의 한계거든. 어찌 보면 피 체크하고 아니면 피부 속에 이식해야 되는 이식해서 그럼 피를 하루에 몇 번씩 찌른단 말이잖아. 찌른다고 생각해보라고. 하루에 3번씩 좀 궁디 같은데 발바닥 같은데 찌르면은 피가 조금 옅어가지고 조금 정확도가 조금 떨어져. 그래서 조금 미세 혈관 이런데 조금 좀 피 좀 잘 나오는데 그런데 찌른다고 내가 저번에 아이센스 공부할 때 배웠거든.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민감한데 손끝 이런데 찌르고 막 이런 게 얼마나 또 스트레스야. 깜딱깜딱 옛날에는 병원 가서 했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요것도 불편하지만 이것도 얼마나 좀 신경 쓰이겠노. 근데 이거를 타액으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노, 맞지? 혈당 측정기 방식은 크게 2가지. 손가락 끝 모세혈관에서 체라는 BGM 방식과 피부 아래 센서를 부착해가 피부 아래에서 당 함유량을 모니터하는 CGM 방식이다. CGM이 더 수월하게 한 번만 이렇게 그 센서를 부착하면 되니까 센서가 박살나기 전까지는 다 되는 거 맞지? 90% 이상 환자는 BGM 방식 이게 제일 흔하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고 혈당 체크를 위해서 매번 체를 해야 되는 것이 심리적 저항감이 대단한 까닭이다. 내 같아도 하루에 3번에서 10번 찌르려고 그러면 얼마나 성질 나겠나. 따끔따끔 할까 이까 스트레스 알겠나 맞지? 그러니까 얘들은 그 홈페이지 설명할 때 했지만 여기에 꼽아. 이거를 여기 꼽았지? 여기 요 되어있나? 요게 스트립이고 요게 기계인데 기계에 꼽으면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주사기 이게 꼽는 거면 주사기 앞에 침에다가 침을 땡기는 게 아니고 주사기 이게 뽑으면 뻥 하고 뻗지잖아. 거기에 이제 솜이 달려있는 거야. 솜을 입에 물고 그걸 주사기에 끼워 쭉 짜면 즙 짜듯이 이게 침이 타액이 묻을까 아이가 여긴가 여겠지. 여보도 요거를 이렇게 뒤에 꼽았지. 그럼 여기서 이게 잃는단 말이야. 이게 센서가 다 선이 다 연결됐다고 이게. 이걸 가지고 여기 침이 묻은 걸 가지고 얘 기계가 미세하게 우리 뭐고 백신이란다. 그거 진단 그거 지금 코로나 그거 뭐고 이거 코로나 이거 바이러스 요거를 진단하는 게 이 세포를 굉장히 키워서 뻥뻥뻥뻥 튀어서 더 정밀하게 나노 기술로
그게 얘가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키트처럼 얘들도 당뇨병이 지금 혈당 수치가 얼마 되는지 굉장히 미세하게 측정을 하는 거지. 피로서만 가능하고 다른 걸로 가능했는데 다른 거는 효과가 느리다 했는데 얘들 말로 따르면은 요게 침으로도 가능하는 거. 여기 딱 나오는 거야. 이렇게 지금 떨어졌네. 안 돼. 빨리 당을 해야 돼. 이런 거. 타액 기반 수치 시스템을 개발했다. 혈액보다 100배 묽은 타액에 혈액보다 100배가 묽다니까. 그러니까 당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당 측정 센서가 얼마나 민감해야 되겠어. 타액 속에 당과 반응하는 효소로 포도당 산화효소 GOD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고 타액 속에 당과 효소 반응을 가속화시키고 나노 촉매로 프러시안 블루를 정했다. 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정했대. 프러시안 블루는 천연 염료 소재로 무독성이며 스트립이 직접 인티에 닿지 않아 이미 안정성이 검증된 소재로 개발 기간을 앞당겼다. 그래가 화학적 반응을 전기 신호로 반응해서 디지털로 숫자를 표현하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아날로그 디지털 변압기 AC, DC, 신형 레귤레이터, LDO 등 탑재되며 이 안에는 최초 인가된 전류값 대비 전류 차이 값을 그러니까 전기가 처음에 이렇게 통할 때 100이라는 기준을 두면 침을 이렇게 타액을 올려놓으면 이게 전류값이 이렇게 되는 거는 무조건 당 측정 계산을 이렇게 뭐 했겠다 이런 말인가? 그래서 전기가 흘러서 하기 때문에 미세 전류가 이렇게 손실되는 전류값이 정확하게 읽어내는 능력이 기술이다. 그래서 그거를 기존 전자 산업에도 융합 산업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업의 신규 사업으로 상용화 추진을 계획할 계획이다. 요게 요거 성공하면은 얘들은 바이오 회사로 또 뛴다. 맞지? 근데 이게 될 것 같은데 지금 2020년에 지금 12월에 떡돼 있고 2020년 요 보면 이제 AF 이게 전체 매출 보면 오토포커스가 지금 475억으로 전체 매출의 거의 한 50% 가까이 차지하고 OIS 손떨림 보정이 광학 떨림 보정이 195억, 디스플레이 한 10억, LED 조명이 한 14억, 햅틱에는 한 7억, 기타 한 이제 당뇨 여기 한 3억밖에 안 된다는 거지 기타. 그래서 지금 707억의 매출을 올린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한 매출이 거의 다른 걸 다 잡아먹을 것 같은데. 맞지? 그래 항목별 매입 이건 필요 없고 자 팹리스 업계로 당사에서 개발된 제품을 외주처에서 생산하고 고객사에 판매하는 방식이 이게 주로 WLCSP와 몰드 패키지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되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다. 생산 라인이 없는 팹리스 업체로 외주처의 생산 라인 물량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설비에 대한 해당 사항은 없다. 설비가 없단 말이지. 자, 여기 보면은 그 오토포커스와 손떨림 공학 옵티컬 스테빌라이저의 전체 매출 중에 수출이 547억이고 내수가 123억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수보다 5대1 비율로 수출이 더 많이 나가는 거지, 맞지? 디스플레이에는 10억 매출 발생되고 LED 조명에는 14억 매출. 이거 안 적었나? 여기 그렇지. 디스플레이는 수출이 54억, 내수가 한 10억 정도. 그러면 이거는 수출보다 내수가 좀 더 높은 기고 2대1 비율로. LED 조명에는 수출이 9억이고 내수가 4억 8천. 여기도 한 뭐 2대1 비율로 LED 수출이 더 많은 거고. 햅틱 부분에는 수출이 2억 5천, 내수가 5억. 여기도 1대1 비율. 기타 매출은 수출이 6천만 원, 내수가 3억. 이렇게. 그래서 전체 수출이 560억, 내수가 140억. 그럼 이거 비율로 따지면 얼마고? 560 나누기 707은 79%, 수출이 79%, 수출이 79%, 수출이 79%, 굉장히 높지. 8대2 비율. 와,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멀티플 더 줘도 되잖아, 맞지? 자, 국내 거는 동원에서 당사 휴대폰 제조업체에서 넘어가고 모듈업체나 이런 게 휴대폰 제조에서 넘어가고 해외는 지정 대리점에서 가서 휴대폰 제조업체, 모듈업체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보통 연구개발 현황에 얘들이 너무 한 게 많아가지고 볼테이지 더블 IC 개발, 플래시 LED 구동하는 뭐 아나텍 최초의 아날로그 반도체 IC, 휴대폰용 플래시 LED 구동 목적, 카메라폰용 자동 초점 오토포커스 IC 이런 거 2005년, 2006년 스몰 사이즈 패키징, 카메라 화소수 500메가 경쟁회사 아사히 카사이 제품 대체 가능 뭐 이런 것들 뭐 예전에 2013년 전까지는 뭐 일본 걸 쓰다가 이제는 우리 걸 쓴다 이런 말이겠지. 세계 최초 고용량 초소형 메모리 기술 확보도 하고
뭐 LED 전류 미세 조정 기술도 하고 10년에 양산하고 차지 펌프 타입 LED 구동, 콘덴서로서 전압을 발생시키는 기술도 확보를 하고 콘덴서 뭐 캐피시터 이런 거,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의 전원 구동 기술도 확보하고 고정 및 제어 기술도 확보하고. 그러니까 기술이 얘들이 연구비를 한 100억 정도 쓰거든. 좀 많이 써. 한 20%, 15%에서 20% 매출에, 전체 매출에. 대단하지 않나? 조명용 60V급 LED 구동 IC 삼성 사업장 내 LED 조명이 채택하기도 하고 세계 최초 고용량 최소형 메모리 기술 또 확보하고 15년 계속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메모리 필요 만족하기도 하고 오토포커스용 3축 제어 1축, 2축, XY축, Z축, X 가로, 세로, 높이, X 가로, 세로, 위에서, 가로 평면이라면 이거는 위에서 3차 XY 3축, 이게 3축이 있기야. 맞을게야. 요렇게. 그러니까 가로 세로 흔드는 거는 괜찮은데 위 아래로 흔들었을 때 그 어떻게 흔들림이 보정할래? 이 말이지. 뭐 말인지 알겠지? 좌우로 흔드는 거는 충격 다 흡수했어. 그래서 초점이 잘 잡혀. 근데 위아래로 흔들면 어떡할래? 그 위아래가 Z축이라고 하죠. XY Z축. 그게 OIS 드라이브 개발. 자이로 센서 인터페이스 필터 구현 뭐 이런 것들. 모바일 뭐 이렇게 굉장히 많지. 하이 볼테이지, 고전압의 승합 및 구동 기술 확보 뭐 이런 것들. 와, 많다. 지적재산권, 특허권, 이마이 많다. 특허권 다 읽긴 다 뭐하고. 와, 카메라 손떨림 보정 장치가 OIS라는 거지. 이게 카메라 손떨림 보정 장치가 예전에는 OIS를 하기 힘들어서 굉장히 초고급 기능이라 가지고 소프트웨어 손떨림 방치 이제 후보정이라고 이게 찍고 나서 예, 프로그램이 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광학 손떨림 방지. 그러니까 옛날에 똑딱이 카메라는 손떨림 방지 기능, OIS 기능이 있고 없고가 가격이 또 차이 났거든. 요즘은 이제 기본으로 다 달리는 거고.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아무나 찍어도 다 잘 나오잖아, 사진. 옛날에는 손 뜨는 사람 사진 안 났다니까. DC to DC 컨버터 장치, 직류에서 직류인가? 이건 몰라. 자, 손떨림 보정 기능을 가지는 이미지 신호 처리기 이런 것들도 있고. 14년 모바일용 카메라 손떨림 보정 장치 계속 16년 지문 위조 방지가 가능한 지문 인식 타입의 도락 장치. 지문 위조 방지가 가능한 도락 장치에도 또 이 기능 쓰고 타액을 이용한 진단. 이게 18년도에 일본 특허청에 등록해놔서 이를 이용한 진단 방법. 근데 이게 다른 회사도 있나? 동은 아나텍만의 진단 방법이겠지. 적응적 햅틱 신호를 발생 및 장치 방법 이런 거 19년에 또 등록해놨고. 얼마 많나? 카메라 모듈의 주파수 응답 특성 측정 시스템, 특허권 출원, 타액을 이용한 액추에이터 이동 감지, 소자 슬레이브 식별 정보 방법, OIS, 햅틱, 자이로 센서, 지문, 뭐 광원 구도 제어 방법, TOF 시스템 측정 거리 기변 장치 많지. 상표권, DLC, AS, SAA, EOIS 뭐 이런 거 많지. 연구개발 비용 한 95억 썼는데 19년에는 100억 썼고 18년에도 107억 썼어. 23% 매출에 18년에 매출에 23%, 19년에 매출에 19%, 2020년에 매출에 지금 13%를 썼는데 얘들이 19년, 18년, 19년에 영업 흑자가 나고 18년까지 영업 적자가 났거든. 영업 적자인데도 매출의 20%, 23%를 이만큼 쏟아붓다는 거는 뭐다? 또라이든지 뭔가가 만들어내는 사람이든지 그런 거지. 막 정말 뭐 이렇게 월세 내기 빠듯한데 계속 학원비에 돈을 써가지고 공부를 계속하는, 저거는 먹고 살기도 힘들면서 새끼도 먹고 살기 힘들면서 공부는 계속한다. 그런 거 얘가 다르나? 그래서 하여튼 매출의 13%에서 23%, 최근 3년 13%에서 23% 썼잖아요. 23%, 10% 이상 쓰는 회사 잘 없다. 셀트리온은 30% 써가 한 3천억 썼거든. 매출 1조에 한 3천억 썼다니까. 2020년도에 내가 알고 있는데 셀트리온 엄청 썼고, 보통 많이 쓰면 10% 쓴다니까. 매출이 10%. 1조 매출을 쓰면은 연구비가 10천억이라니까. 그런 회사 없다니까. 그럼 월덱스 같은 경우 한 100억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탑 엔지니어링도 한 200억인가 그래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웬만한 건 회사들은 좀 쓴다는 회사는 한 100억씩 200억씩, 정말 안 쓰는 회사들은 없는 회사들도 있고. 그거 없는 회사들 중에 유명한 한 2억 쓰는 데인데 기억난다. 동원개발. 걔들은 건설 회사라서 그런지 2억밖에 안 쓰더라. 그래도 돈 잘 벌잖아.
뭐 그런 회사들이 있고 얘들은 기술로 먹고 사는 회사니까 그렇게 이렇게 잘 쓰고 있다. 재무는 입으로